CBS는 다양한 후임 목사 선임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목회 승계를 고민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30대 담임 목사를 후임 목회자로 세우고 원로 목사가 된 전임자는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섬기기로 한 신생중앙교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탄의 기다림 속에서 예수 오심의 의미를 전하는 미술 전시회가 도심 곳곳에서 열립니다. 작가들이 연합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담은 전시회여서 의미가 깊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10년 전 카페 교회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커피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경기도 의정부의 동네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CBS는 다양한 후임 목사 선임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목회 승계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30대 담임 목사를 후임 목회자로 세우고 원로 목사가 된 전임자는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섬기기로 한 신생중앙교회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신생중앙교회의 제2기 사역을 이끌어갈 김동환 목사의 나이는 만 34살입니다. 신생중앙교회를 개척하고 46년 동안 목회를 해온 김현희 목사는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30대 김동환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40대 담임도 찾기 힘든 한국교회 현실에서 30대 담임 목사는 파격 중 파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속인 신생중앙교회는 장로와 권사를 비롯한 장년들이 많고 젊은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전형적인 한국교회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생중앙교회는 지난달 19일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취임식을 동시에 진행하고 2기 사역의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신생중앙교회가 30대 담임 목사를 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현희 원로 목사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와 헌신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후임자를 찾던 도중 김동환 목사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어떤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나, 경험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사명이 너무나 뜨거워요.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 마음에 쏙 들었어요. 데리고 대화를 해봐도 오직 예수님, 성경, 그 사명감이 투철했다. 김동환 목사는 기도하며 고심한 끝에 신생중앙교회 담임 목사직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가고는 싶은데 이게 제 욕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 길을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부르심의 확신을 얻어서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김현희 목사와 김동환 목사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목회 방식도 다르지만 교회 안정을 위해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원로 목사는 담임 목사 목회에 간섭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다니며 설교와 후원으로 봉사할 계획입니다. 저분의 목회가 성공이 나의 목회 열매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말뿔이 났으니까 이제 우리 김동환 목사님이 열매를 잘 맺혀가야 된다. 그래서 그 열매를 바라볼 때 행복할 것 같아요. 김동환 목사 역시 목회 비전은 있지만 섣불리 자신의 색깔을 입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희 원로 목사는 이제 자신은 잊어야 한다며 젊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신생중앙교회의 새로운 2기 사역을 써 내려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0대도 청년이라 부르는 한국교회 현실에서 30대 담임 목사가 일으킬 새로운 바람이 기대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성탄의 기다림 속에서 예수 오심의 의미를 나누는 작은 전시들이 도심 곳곳에서 열립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담아 전시회가 더욱 뜻깊어지는데요. 대림절을 맞은 기독 미술 작가들의 전시 소식을 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 미술인 단체들이 연합해 나눔이 있는 따뜻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와 한국미술인선교회, 이화기독미술인회 임원들이 자신들의 작품과 함께 아트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작품을 덧입은 우산과 시계, 쿠션, 컵 등 아트 상품의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작가들을 격려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기독 미술가 작가들 속에서도 우리도 아직 사실은 좀 힘들고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보다 같은 동료 작가들로서 더욱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갖고 계신 우리 장애인 기독 작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돕자. 대림절기를 맞아 열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전이 올해로 19회를 맞았습니다. 성탄의 계절 아기 예수께 감사와 기쁨의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기독 미술작가 12명이 작품 24점으로 전시회를 꾸몄습니다. 전시회 수익금 일부는 재소자 자녀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46년 꾸준하게 미술 활동을 해온 곽규성 작가의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말씀이 주는 영감을 따라 회화로 표현해낸 작가의 고백이 작품마다 담겼습니다. 특히 거울의 뒷면을 긁어내 색을 입히는 등 거울을 활용함으로써 관객이 작품을 통해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한 점이 이채롭습니다. 관객이 관색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온 것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조금 보람 있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땅의 교회를 꿈꾸며 작품마다 교회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동떨어진 주민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뒤의 풍경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고 싶죠. 선교 사역은 하지 못했지만 그림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다는 곽규성 작가의 전시회에서는 그의 신앙과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작품 24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10년 전 카페 교회로 시작해 커피라는 매개체로 학교 밖과 학교 안 청소년들을 모이게 하고 커피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동네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로 알려진 곳에 10년 전 카페로 개척한 동네 교회. 동네 교회는 말 그대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세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려서 원래는 이제 교회로 출발한 게 아니라 여기 오니까 이 동네가 조금 의정부에서는 제일 낙후된 동네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보다는 카페를 통해서 차 한 잔을 좀 대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보다는 카페가 좋겠다 싶어서 카페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카페로 시작한 동네 교회는 경기도 양주에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가기 위해 교회를 설립하고 청소년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심이 청소년이 되고 또 청소년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딱 중심을 어른에서 청소년으로 옮겨놨어요. 네, 그랬더니 확실히 변화가 있고 지금까지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냥 막힘이 없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사역이 낯설었던 박 목사가 청소년 중심의 교회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커피 교육을 전수하는 것. 청소년들을 대상을 하는데 또 그냥 청소년들이 아니라 이제 집을 나오거나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청소년에 좀 집중을 하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동네 카페. 동네 사람들에게 커피도 판매하지만 주로 무료 커피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 지난 4월엔 공감이라는 동아리까지 만드는 등 동네 카페가 청소년들의 활동 무대가 됐습니다. 공감이란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고 이제 여기를 즐겨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고 싶어 하고 특별한 저항 없이 뭐 억지로 끌고 온 것 없이 아이들이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교회로 그대로 이제 와서 너무너무 잘 지내요. 이곳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며 같은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은 동네 교회가 감사할 뿐입니다. 진짜 감사하죠. 처음에 그냥 수업 배우러 왔는데 또 약간 소심하기도 했고 제가 그래서 와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같은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쪽 진로에 대해서 정말 간절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신 기회로 여러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를 하고 무료로 해주신다는 점에 정말 감사하고,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찾게 된 것은 동네 교회가 카페라는 울타리를 통해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 바리스타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로에도 좀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냥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교 안에서 적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으로서 또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하나의 장소로서. 동아리 공감에서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는 김보영 간사. 김 간사는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동아리가 교회 안에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커피를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지금 이 작은 동아리가 이 의정부 말고 또 다른 지역에도 좀 커피가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을 좀 어우르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좀 바라고 있습니다. 박철민 목사의 커피 교육은 청소년뿐 아니라 해외 선교 현지, 장애인 단체, 국군 교도소 재소자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동네 카페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동네 교회. 동네 교회는 오늘도 다음 세대 주역인 다양한 청소년들의 친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인천 중구청이 신천지 소유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허가해준 데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아파트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100여 명의 주민들은 오늘 인천 중구청 앞에서 용도 변경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성명에서 인천 중구청이 신천지 갈등 유발 시설에 대한 사전 고지를 미흡하게 처리하면서 주민 대다수가 이 시설이 신천지 소유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용도 변경 내용대로 시설이 들어설 경우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규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도 인천 중구청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안과 민원에 답을 해달라며 용도 변경 허가 취소를 위해 주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탈북자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시사회가 최근 서울 CGV 피카디리 3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마들렌 가빈 감독의 비욘드 유토피아는 북에 남겨두고 온 젊은 아들을 남한으로 데리고 오려는 어머니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탈출하려는 한 가족,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을 도우려는 한 목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이 영화는 미국 600개 상영관에서 개봉됐으며 곧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과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특별 공동포럼을 열고 핵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포럼에서 명지대학교 정성철 교수는 일부의 북핵에 대한 남한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남북한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주변 지역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면서 핵무기는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평화를 가져오는 도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성철 교수는 북핵에 대해 우리 사회는 두려움에 기초한 담론만 가지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핵에 대한 평화의 담론을 교회가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남대학교가 제29회 인돈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성시화운동본부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한남대학교가 제29회 인돈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우리가 매년 수상해서 그것은 우리 대학이 세워진 창학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는 우리 대학의 본연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인돈문화상은 기근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28년간 의약품과 식품을 전달한 선교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수상했습니다.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회가 제11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용희 장로를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시니어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 단체가 될 것 같고, 포항 성시화운동본부가 포항 철길숲 분수대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참 춥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외롭지 않고 따스해지고 용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철길숲 산책로에 설치된 성탄트리는 내년 1월 10일까지 불을 밝힙니다. 또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성탄 거리 찬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덕군 기독교연합회는 제37회 정기총회를 열고 오상열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수석 부회장엔 이충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순복음 여수제일교회 김윤철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CBS를 통해서 방송이 전파될 때마다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600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런 일에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전남 CBS가 새 사옥으로 이전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남 CBS가 이 지역사를 잘 섬김으로 변화시키고 만나는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교 방송으로 주님의 공교회로 신박이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남 CBS는 신사옥 입주를 기념하기 위해 전남 CBS 합창단, 바리톤 김중권,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같이 걸어가기 팀을 초청해 감사음악회도 진행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